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량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15년 전력망을 책임질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저비용 인공지능 AI 모델이죠. 딥시크의 등장으로 전력 수요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이 논쟁에도 우리는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에 이제 실무안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왜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총괄위원장이셨던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정동욱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워낙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니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또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제 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이제 전 세계가 그 AI를 둘러싼 그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전력 수급이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살짝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력 수급이 어떻게 준비돼 있냐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총괄하는 총괄위원장직을 수행하셨거든요. 네. 예, 많은 걸 느끼시고 네, 또 힘드셨을 텐데.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게 2023년 8월부터였으니까 그것을 네. 이제 5월 말에 발표했으니까 네. 한 10달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하셨죠. 그렇죠. 네. 23년 예. 8월에 시작해가지고 24년 5월 말에 발표했으니까 네. 한 10개월 정도 네. 거의 전문가가 9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나눠서 수요 전망 또 뭐 신뢰도 네. 그다음에 또 무탄소 전원 이렇게 한 분과가 한 제 기억에 한 9개 10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10달 동안 데이터 분석하고 또 네. 치열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실무안을 만드는 게 작년 5월이었고요. 네, 그때 저희 방송에 나와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발표했던 네.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잠깐 좀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실무안에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건 뭐냐면은 2038년 되면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129기가와트 정도 될 것이다. 130 정도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르고 네. 근데 거기다 예비율 갖다가 곱하면은 예비율이 한 22% 잡거든요. 그러면 네. 대략 한 150, 한 7기가와트 정도의 우리가 전력 설비가 필요할 것이다. 네. 라는 걸 이제 전망을 했고 2030년. 2038년 15년입니다. 38년, 예, 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기본적으로 15년 15년 고를 단위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2038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전력 설비가 157기가와트는 돼야 된다라는 네. 것이었고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넣을 것이며 또 원전은 얼마나 넣을 것이며 그밖에 LNG라든가 또 백업 전원에서 양수 발전 이런 건 얼마나 넣을 것인가 네. 이런 걸 다 추산을 한 것이지요. 예. 추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했고 그간에 이제 5월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죠.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9월까지는 정부 내 부처 간에 협의를 합니다. 예를 네. 들면은 환경부 또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과연 무탄소 전원이 충분한가 네. 이런 걸 정부 간 부처 협의를 하고 9월 26일 작년 9월 26일 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건 네. 대국민 공청회고요. 그래서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또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네. 의견을 또 듣고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또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국회 보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국회 보고 절차를 들어가는데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 보고를 하면은 국회에는 국회 입장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를 받을 테니까 네.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를 받아서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네. 이번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이게 좀 짧다.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따져봐야 될 게 있다. 그렇다면은 사실 12차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산업부 산하에 있는데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막혀 있는 거는 국회 보고 단계에서 예.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왜 막혀 있어? 보고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보고를 하겠다는데 예. 국회가 보고 일정을 안 잡아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실무안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 입장에서는 그 실무안을 받고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 제시를 갖다가 실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또 이건 굉장히 이제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고 네. 행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12차 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력수급 계획은 굉장히 실무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15년권을 잡지만은 매 2년마다 네. 과연 우리가 추산한 목표가 적당한 것인지 네. 공급했던 것이 실적은 그럼 그래서 쫓아와줬는지 2022년엔 10차였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지난해는 11차였고 11차고 2026년 내후년에 12차가 12차가 돼야 되는 세워져야 됩니다. 거잖아요. 세워지기 네. 때문에 그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은 2025년도에 이제 분석 작업을 합니다. 올해 네. 분석 작업을 하고 2026년도에 그걸 놓고서 이제 전문가 회의 같은 거 거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이거를 또 평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2026년에 확장하면은 그때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데 보고조차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보고를 안 받고서는 이제 뭐 어떤 걸 갖다 국회가 요구한지 사실 분명치가 않습니다. 국회가 뭘 그럼 요구를 해야지 뭘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그 어떤 걸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정부에서는 시간은 가고 네. 다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는 뭐라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보고를 받아야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없죠. 네. 이런 적이 없죠. 왜냐면 보고는 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전력수급 그 기본계획 안에 대해 가지고 네.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은 추정하기는 네. 이제 신규 원전이 들어갔다는 걸 갖다가 아마도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아, 신규 보니까. 원전. 근데 네. 이것이 제 7차 때, 네. 제 7차 때까지 이제 신규 원전이 이제 반영됐습니다. 네. 뭐 한 2개 정도씩 반영이 돼서 네. 했다가 2017년도에 제 8차 계획을 세울 적에 네, 원전이 무려 6개 원전이 캔슬됐어요. 빠졌죠. 네. 그때도 국회에서 넘어갔어요. 일단 네. 이렇게 해보자. 그거를 해서. 바꿔서. 그럼요. 그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신규 원전을 갖다가 이제 9년 만에 네.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상황 변화가 무엇인지를 따져봐 가지고 정부가 지금 수용하든지 차기에 수용하든지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보고 자체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완전히 거기서 발목 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15년간의 전력 수요 전망 분석하고 필요한 발전 설비 구성을 제시하는 게 전력 수급 기획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 15년짜리를 맞습니다.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전기본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본이 중요한 게 이게 세워져야 그 이후에 뭐 국가 전력망 건설 계획이라든가 네. 뭐 가스 수급 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이 없어지고 사실은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에너지 계획의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계획이 됐는데 네. 이것이 세워져야지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 건설 계획이 세고요. 그다음에 가스 수급 계획 거기서 이제 가스 발전을 얼마나 할 것인지 네. 또 그다음에 뭐 집단 에너지 얼마 할 것인지 거기에 네. 따라 가지고 가스 수급 계획을 세우니까 그다음에 또 이어 가지고는 또 이제 수소 같은 것들 수소 네. 보급 계획 같은 거 세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국가 에너지 계획을 세울 게 많은데 아예 지금 이제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체가 국회 보고를 뭐 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다음 후속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모두의 그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건 네. 어떤 의미셨습니까? 이게 이제 전력 수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재생에너지 갖다 좀 더 넣어달라. 이거 뭐 이게 그런 걸 제시할 거예요. 원전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추세인데 지금 들어간 것은 너무 작다라고 네. 제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가스 발전 사업자도 가스 발전이 그래도 역할을 할 뜻인데 가스 발전에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그 뭐 11차 전기본 백지원 네트워크 여기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백지화 해가지고 그럼 네. 어떻게 하기 어떤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저는 뭐 도저히 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 11차 전기본이 이게 기본 계획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네.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권고 아니죠?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전원 구성을 가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 네. 여기서 넣었다 해서 발전소 만약에 못 짓게 되면은
무슨 페널티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고 안 들어갔다 해서 발전소를 갔다가 못 넣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서 네. 이거는 어쨌든 우리한테 지표를 주는 것이라서 이런 지표를 주는 거는 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서 서서히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듯이.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 네. 위원장 하셨는데 지금 많이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예, 원전 확실세가 추세가, 있는데 예. 근데 11차 전기를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할 때부터 네. 이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또 이제 계속해서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또 이제 정책적 의지를 갖다가 말씀하신 분도 계시니까 네.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둘 다 무탄소 전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쨌든 간에 무탄소 전원으로 가야 되니까 네. 두 개를 또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92기가와트가 증가하고 원전은 4.9 기가와트 증설한다. 예. 결국 2038년에 전력에서 무탄소 에너지 비율이 차지하는 게 70% 되는 그래서 거다. 처음으로 이제 70% 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자세를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원 믹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전이 대략 한 29% 공급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8%예요. 그러니까 29대 8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뭘로 하냐면은 사실은 석탄과 가스가예요. 아직도 네. 석탄과 가스가 상당 부분을 갖다가 공급합니다. 60% 넘게. 그런데 15년은 2038년은 그게 어떻게 개선되냐면은 원전은 35.6%, 그다음에 네. 재생은 29.1%서 그 격차가 현재 21%에서 격차가 6% 정도로 줄어들어요. 6.5% 정도로. 네. 아주 현격한 개선입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간다는 것은. 네. 이런 현격한 개선인데 이걸 더 빨리 해라. 빨리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항상 그 속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급하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 그 교통사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5분 먼저 가려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수준을 갖다 맞춰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수급계획은 계속해서 이걸 갖다 밸런스 있게 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막는다면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더 나아질 거라 보지 않습니다. 그 11차 정기본 실무안에 국내 최초로 그 SMR 그 소형 모듈 원전을 네. 건설하겠다고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국내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에너지 확보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이제 커지면서 이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고.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교수님? 그 SMR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그 안전성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저는 차별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적에 이것을 공급할 때 좋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SMR은 이게 대형 원전에서 작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 전원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산 전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있을 적에 그 옆에 붙여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강점도 있어서 여러 그 세계적으로 하여간에 이런 나라가 이제 SMR이 만약에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걸 선택해 보겠다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비용이 얼마 될지 그건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기회를 줘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34년 9월에 첫 번째 모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개월 단위로 4개 모듈 다 해가지고 2035년 6월 네. 6월에 이거 완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넣습니다. 네. 요게 다 합쳐가지고 정확하게는 68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뭔가 좀 11차 정기본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타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지금 대형 원전이 3개 해서 4.2기가가 들어가는데 SMR이 이제 0.7 그래가지고 4.9기가 토탈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원전을 3개 하지 않고 2개 정도만 하겠다. 하나를 줄이고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대신에 조금 더 늘려놓겠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네. 하도 이게 보고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타협의 소산으로서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계획을 짤 때 이렇게 정교하게 짤 필요가 없죠. 계획을 짤 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계획을 대충 짜고 나중에 타협하겠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국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왜 기본안보다 더 좋은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국회의원 어떤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는 좀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2년에 한 번이니까 지금 11차에서 낸 안이 국회 보고가 돼서 이제 결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면 올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2차 내년 돼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수를 넘어가는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이게 뭐 11차는 없고 12차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1차 계획이 매 2년마다 세워지는데 이게 법정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3년 만에 세워지는가 4년 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타협할 것인가 하면은 하도 이 전력 수급할 적에 이렇게 그 에너지 믹스 갖고서 논란이 많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나오니까 네. 이번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이 전차 수하고 다르게 네. 최초로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최초 시도가 뭐냐면은 무탄소 전원 경쟁 시장을 갖다가 1.5기가와트를 갖다가 개설합니다. 네. 이게 2035년, 36년 이게 10년 선도 시장으로서 개설을 하는데 네. 이 무탄소 전원 시장은 뭐냐면은 무탄소 전원이라면 다 들어와 가지고 1.5기가와트 들어오고 경쟁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생도 들어오고 원전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수소 발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라 이겁니다. 네. 근데 여기 들어올 적에는 기존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재생 같으면 재생의 약점인 그 백업 전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네, 그걸 네. 자기가 보완해서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백업 전원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 개통의 부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의 그 가격 코스트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발전 사업자가 다 그걸 보장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거고. 네. 원전은 그러면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은 보통 13년에서 14년 걸리는데 네. 10년에 들어오려면은 이게 2035, 30년 들어오면 10년 만에 들어와야 돼요. 네. 10년 만에 제가 들어올 만큼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수소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더 간다면 석탄 발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 포집 기술을 붙여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탄소 들어오야 포집.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까지 37, 38년에 원전 재산 갖고 이렇게 실험하려면은 다 잊어먹고 네. 무탄소 전원 경제를 확대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싶으시다 그렇게 말씀이세요?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해서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건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떤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더 한 급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여쭤보긴 좀 어렵겠고요. 일단 그 노후된 전력망 문제 이것도 잠깐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발전소 짓는 것보다 지금은 전력망을 갖다 구축하는 게 더 심각한데.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깔려 있는 전력망이 대개 한 36,000km 됩니다. 이 네. 전력망을 다 합치게 되면요. 그런데 이것이 제 10차 전원 계획할 적에 2036년까지 네. 대략 한 20% 정도 증가하는 걸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네. 한 5,000km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나온 것입니다. 한 1.6배네요. 네, 한 네. 60%가 더 증가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재원 소스는 얼마 필요하냐면은 한전에서 이걸 추산해 보니까 네. 56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한전 적자 40조 갖고 난리를 쳤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56조 재원 투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력망이 왜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이게 어렵냐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주민 보상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네.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 합니다. 주민 수용성도 주민 수용성도 안 문제가 좋고요. 있고 그래서 네. 이걸 갖고서 이걸 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걸 좀 한번 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밀어보자라는 것이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네. 21대 국회에 돼 있었는데 지금 22대 국회인데 지금 이번 임시국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망 에너지 문제 3법 중에 심각합니다. 하나인 전력망 확충 맞습니다. 특별법 그거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는 그 거죠? 에너지 네. 3법이 이제 고준위 이제 방산 폐기물 특별법이 있고요. 네. 근데 이것이 돼야지 원전 계속 운전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탄소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2030년에. 근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죠. 발목 잡고 이게 21대 거의 합의봤는데 그다음에 해상 풍력 특별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상 풍력이 우리가 좀 더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안 나오고 있어서 좀 깝깝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국가적 명운이 걸린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데도 전력이 엄청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력망이 이렇게 아주 부족한 상태라면 참 걱정입니다. 전력망도 네. 부족하고 전기도 이제 부족해지고 점점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전기 수요는 점점 기하급수로 줄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안 그러면은 첨단 산업이 잘 나가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첨단 거기다 산업 거기다 대가지고 속성- 탄소 중립하려면은 네. 다 전기 써야 돼요 이제는. 네. 그리고 전기를 무탄소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정말 국가적인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요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는 거를 좀 서둘러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작년 여름에 무척 덥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춥지만 곧 또 여름이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전기를 많이 써서 세계에서 뭐 에너지 사용량이 뭐 10몇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에너지가 많이 안 나는 나라치고 이렇게 쓰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세요? 홍보 정책이 잘못됐다 봅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개인의 가구당 또 개인당 전기 소모를 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1,400kW라고 연간 근데 나오던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네. 가구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산업이 네. 전기 다소비 업종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하. 산업 구조 자체가 네.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네. 뭐 국민이 쓰는 걸로 숫자 나누면 많은 걸 따름이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쓰는 전기 같으면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거 미국에 비하면 훨씬 덜 씁니다. 하긴 동남아 그 더운 나라보다 훨씬 덜 쓰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국민들이 뭐 에너지 전략을 갖다가 안 하고 덜해서 뭐 그렇다는 거는 그거는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아하.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기반을 둔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열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렵게 나오셨으니만큼. 아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나라 그래도 이 전력 산업이 우리나라 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태까지 뭐 훌륭하게 이게 토대 쌓아 갖고 왔는데 네. 이것이 앞으로는 점점 더 쉽지 않아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걸 헤쳐나가려면은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전력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전력 산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셨던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정동욱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